안녕하세요. 스케치TV입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신청 방법과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방법, 그리고 2024년 현재 한도액 등 장기 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나 관할 지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인 경우에는 어르신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굳이 어르신이 현재 살고 계시는 집 주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어도 자녀가 사시는 서울로 어르신을 모시고 오셔서 등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와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약간 다른데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은 동일하고요. 본인인 경우에 본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만약 대리인이라면 신청자, 즉 어르신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보면 여러 가지 기재란이 있는데요. 우선 등급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처음 등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2년이 지나서 갱신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서에 체크를 합니다. 또 등급이 잘못된 것 같거나 등급이 나왔는데 상태가 더 악화가 되어서 등급 상향을 해야 되면 변경 신청서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급여 종류 그리고 내용 변경 신청서에 체크를 하신 뒤에 어르신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데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다면 4번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호자란에 보호자가 있는지 그리고 없는지에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앞장 작성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뒷장으로 가시면 우편물 수령지가 있는데요. 수령인이 누구인지 또 우편물을 받으실 경우에 어느 주소지로 받으실 건지를 체크를 하시고 어르신의 전염성 질환 보유 여부라든가 정신질환 보유 여부에 체크를 하신 뒤에 날짜를 적고 신청인의 이름과 사인을 하셔서 의사나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인 본인의 경우에 서류 작성 의무가 끝이 납니다. 이때 대리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어르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체크하신 뒤에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을 하는데요. 대리인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함, 홍길동이라고 하면 성함과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사인도 작성을 하셔서 접수를 하고요. 위임장 역시 어르신의 성함과 위임 사유, 거동 불편이라든가 기타 정신질환이 있으면 정신질환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적으신 뒤에 맨 아래에 위임을 한다는 어르신의 의사 표시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셔야지만
대리인에게 등급과 관련한 위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어르신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모든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하시게 된다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직접 공단으로 찾아가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나 위임장 등을 가져오지 않아도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신청을 부탁하면 서류 작성은 물론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접 접수를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등급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보다 쉽게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는 등급이 나오면 자기들이 모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요. 일단 등급이 나왔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굳이 그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접수가 끝나면 공단에서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2주 이내에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방문 조사를 받으실 때는 어르신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드리되 조금이라도 아픈 곳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 등을 얘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평소와 달리 긴장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당황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소 어르신의 행동과 인지 상태에 대한 기록이나 배회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기록, 또 한밤중에 난동을 부리시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기록 등 가능한 많은 기록을 미리 확보해서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포함한 어르신의 상태 전반에 걸쳐서 65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고요. 복지연구나 서비스 유형 등 욕구조사도 25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인 사항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지, 갱신 신청인지, 등급 변경 신청인지, 이의 신청인지 등에 따라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인, 그러니까 어르신이죠. 어르신의 인적 사항 등을 적고 참석인이 누구인지, 이때 참석인이란 뭐 방문 요양센터 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욕구들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신체 기능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보는데 이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이 6개월 이상 어려워야지만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호자들은 이 부분 신경 써서 조사에 임하는데요. 첫 번째, 옷을 벗고 입기가 완전 자립인지 부분 도움인지 완전 도움인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묻는 것이 아니고 조사원들이 직접 어르신 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입으려면 팔을 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팔 한번 들어보세요와 같이 행동을 하게끔 해서 관찰을 해서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는데 완전 자립일 경우에는 당연히 혼자서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도움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이 올라갈 것입니다. 세수하기 마찬가지고요. 양치질 하기도 묻는데 옛날에는 뭐 어르신 양치 혼자 하세요? 아니면 누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보호자들이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조사원들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원들은 충분히 교육을 또 받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을 묻다가 양치질 하기를 테스트하는 등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또 체위 변경하기라든가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방 밖으로 나오기 이 부분을 체크할 때는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실 때 어디에 가시나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르신들은 스스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방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까지 걸어가시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관찰을 했다가 완전 자립에 체크가 되고요.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머리 감기 등도 마찬가지로 어르신과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데, 이때 옆에서 보호자나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해서 참견이 심해지면 조사원들은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조용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데요. 우선에 집안일 하기, 뭐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 수단적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기구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소를 한다라고 할 때 청소기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 청소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하는지 작동법 같은 것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식사 준비를 하려면 가스레인지를 써야 되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쓰거나 아니면 쌀을 끄집어내 와서 전기밥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전기밥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 일 하기는 완전 자립인지 부분 도움인지 완전 도움인지, 또 식사 준비, 빨래하기, 금전 관리, 물건 사기 쭉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립의 정도를 체크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인지 기능 영역을 살펴보는데요.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체크표로 표시를 합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읽는 것은 단기 기억력의 저하를 보는 것이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시간 지남력, 그리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르신이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몇 동 몇 호인지, 그리고 아파트 이름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장소 진압력을 확인을 하고요. 자신의 나이와 생일, 그리고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KMMSE로 검사를 할 때는 어르신에게 종이를 한 장 내어드리면서 반으로 접어서 오른손으로 저에게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왼손으로 접어서 무릎 위에 놓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의 지시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이 지시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고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지, 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는지, 뭐 언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청력이 좋지 않아서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지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계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100 빼기 7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93이라는 대답을 하셨다면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한 5번 정도 묻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요. 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람 진압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증의 치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치매 진행 상태가 인지 상태가 어느 영역에까지 저하가 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인지 기능 영역을 체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행동 변화 영역을 체크하는데, 사실 만약에 가족 요양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요양보호사가 계셔서 가족 요양 서비스를 등급받아서 할 생각이시라면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대답을 잘 해드려야 하는데요. 이 역시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해서 체크표로 표시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 일을 헤아려고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 망상에 대해서 정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것, 또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하는 것,
우울증에 대한 그러한 확인도 하고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 또 주위 사람이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하는 것, 도움 거부,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치매의 어떠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는데요. 특히 가족 요양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8번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라든가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밑에 거 이 부분은 9번은 배회에 들어간다면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폭력, 이유 없이 크게 소리치고 고함을 친다 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치매의 정신행동 이상 증상 중에서도 굉장히 가족들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요양을 하시는 경우에 여기에 증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면 90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족 요양에 60분하고 90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60분은 월 20회까지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시간만 가족 요양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90분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이기도 하지만 한 달 내내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 요양 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서 20시간에 비해서 배 높은 가족요양 서비스를 인정하기 때문에 급여 차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다음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간호처치 영역인데요. 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해서 해당 란에 체크표를 합니다. 재활 영역에서는 어디가 불편한지 우측 상지인지 하지인지 또 좌측 상지인지 하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절 제한 정도도 살펴보는데 어깨 관절, 팔꿈치, 또 손목 및 수지,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까지 모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한쪽만 제한이 있는지 양쪽 모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문조사가 끝나면 신청할 때 제출하셨던 의사소견서를 함께 검토해서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등급판정을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과 함께 등급의 A, B, C로 나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왔다면 등급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한도액이 모두 다른데요. 2024년 기준 1등급은 206만 9,900원, 그리고 2등급은 186만 9,600원 등 가면 갈수록 한도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도액이라는 말은 한 달 동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방문 요양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 1, 2등급은 하루에 240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40분을 받는다면 2024년인 경우에 66,780원이기 때문에 1등급인 경우에 69,900원 나누기 66,770원을 하면 31.0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240분 기준 1등급인 경우에는 31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매일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여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악용을 하셔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하셔서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등급인 만큼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관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그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참 많이 느꼈지만 어르신에게 함부로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어르신이나 보호자 역시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파출부를 부리듯이 부리는 분들부터 인격적인 모욕이나 공격 등 어떤 요양보호사들은 출근을 위해서 현관문이 보이면 가슴이 떨린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치매 성향 때문에 공격을 당해서 다치신 분들도 보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생활지원사나 간병인과는 달리 2024년도부터는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급 상황 대처나 의사소통 기술, 치매 이해 등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해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노인 인권이라든가 법정 교육을 10개 이상 이수를 해야 하고 또 건강검진도 매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적절한 대우를 해주신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훨씬 더 잘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을 받을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